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나의 남자를 사랑한 동생, 파멸의 멜로디. 지혜씨, 제 약혼녀입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태연의 목소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처럼 홀 안을 가득 채웠다. 턱시도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그의 모습은 조각상처럼 흠잡을 데 없었고, 옆에 선 누나, 지혜는 순백의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여신처럼 빛났다. 그 완벽한 한 쌍을 바라보는 민준의 심장은 축복 대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민준은 숨막힐 듯한 축하 인파 속에서 홀로 고독한 섬이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지만 민준의 입가에는 억지로 쥐어짜낸 미소조차 걸려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사람, 약혼 발표의 주인공 박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처음 태연을 만난 날을 민준은 잊을 수 없었다. 누나의 예비 신랑으로 소개받은 그는 민준에게도 더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지적인 눈빛,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 태연은 마치 민준의 오랜 롤모델이자 동경에 마지 않던 이상형을 현실로 빚어낸 듯했다. 문제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존경심은 어느새 뜨거운 갈망으로, 동경은 위험한 집착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민준은 깨달았다. 그는 누나의 약혼자, 박태연을 남자로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20살, 갓 성인이 된 민준에게 사랑은 아직 미지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태연을 향한 감정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격렬하고 파괴적이었다. 그는 이 감정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욕망에 휩싸여 혼란스러울 뿐이었다. 태연은 완벽했다. 재벌가의 외아들, 명석한 두뇌, 수려한 외모, 거기에 겸손하고 따뜻한 성품까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였다. 누나, 지혜는 그런 태연의 옆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똑똑한 여성이었다. 그들은 완벽한 커플,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상적인 약혼자였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완벽함이 오히려 잔인한 칼날이 되어 심장을 찔러왔다. 누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질투와 욕망에 눈이 멀어 누나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다는 위험한 생각을 품게 되었다. 민준아, 넌 놓고 뭐해? 이리 와서 태연 씨랑 인사해야지. 엄마의 목소리에 민준은 현실로 돌아왔다. 엄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불렀고 태연 역시 부드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은 어색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태연의 입에서 형수님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민준의 뱃속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형수님이라니, 그는 태연에게 있어 그저 누나의 동생일 뿐이었다. 그 이상의 관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철저하게 선이 그어진 관계. 민준은 견딜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태연 씨, 우리 민준이는 좀 낯을 가려요. 그래도 속정은 깊답니다. 엄마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었지만 민준은 엄마의 말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는 낯을 가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태연을 사랑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닙니다, 어머님. 민준 씨, 듬직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자주 볼 텐데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요. 태연은 능숙하게 분위기를 풀며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태연의 손을 잡았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발밑으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형. 민준은 간신히 한 글자를 내뱉었다. 목소리가 턱 막혀버렸다. 태연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햇살처럼 눈부셨지만 민준에게는 독이 든 성배처럼 달콤한 파멸의 시작을 예고하는 듯했다. 약혼 발표 이후 태연은 더욱 자주 지혜의 집을 방문했다. 주말 저녁 식사는 당연한 코스가 되었고 때로는 평일에도 불쑥 찾아와 지혜와 데이트를 즐겼다. 민준은 늘 그들의 그림자처럼 집안에 갇혀 그 행복한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지혜와 태연은 완벽한 연인이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는 모습은 보는 이들마저 질투심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민준은 그들의 행복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감정은 끊임없이 반항했다. 어느 날 저녁, 지혜와 태연은 영화를 보러 나갔고 민준은 홀로 집에 남겨졌다. 거실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방황하듯 거실을 서성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태연이 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민주는 망설였다.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봉투를 보는 순간 억누를 수 없는 호기심이 솟아올랐다. 마치 금단의 열매처럼 봉투는 민준을 유혹하고 있었다. 결국 민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봉투를 열어보았다. 봉투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USB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서류는 복잡한 숫자로 가득 찬 계약서처럼 보였고 USB 드라이브에는 프로젝트 X라는 알 수 없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민준은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꽂았다. 폴더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고 대부분 암호화되어 있었다. 몇 개의 이미지 파일을 열어보자 충격적인 사진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사진 속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정계 거물, 재계 총수, 그리고 박태현. 그들은 화려한 파티장에서 술에 취해 춤을 추거나 은밀한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사진들은 마치 태연의 숨겨진 이면을 폭로하는 듯했다. 민준은 혼란스러웠다. 그가 알고 있던 태연은 다정하고 젠틀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진 속 태연은 냉혹하고 계산적인 사업가처럼 보였다. 이 사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태연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와 태연이 돌아온 것이다. 민준은 황급히 USB 드라이브를 빼고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준아, 아직 안 잤어? 지혜가 밝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왔다. 태연은 그 뒤를 따랐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숙제 좀 하다 가요. 민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태연에게 향했다. 태연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민준은 그의 눈빛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그래?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푹 자렴. 태연은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민준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듯한 섬뜩함을 느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연의 서류 봉투, USB 드라이브 속 사진들, 그리고 태연의 차가운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어쩌면 아주 위험한 비밀을 엿보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비밀은 민준의 금지된 사랑과 얽혀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민준은 태연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이전처럼 어색하게 형이라고 부르는 대신 철저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태연이 집에 와도 방에서 나오지 않거나 억지로 자리를 피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지혜는 동생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민준아, 왜 그래? 태연 씨가 뭐 불편하게 했어? 지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에게 물었지만 민준은 차갑게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니, 아무렇지도 않아. 민준의 냉담한 태도에 태연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민준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저한테 서운한 거라도? 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오히려 민준의 심장을 더욱 격렬하게 흔들었다. 그는 태연의 따뜻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이면을 알고 있었다. 그 이중적인 모습은 민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준은 쏘아붙이듯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태연은 굳어진 표정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지혜는 난처한 표정으로 태연을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민준의 냉담한 태도는 태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혜와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만들었다. 지혜는 동생의 변화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태연 씨한테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니? 너 원래 안 그랬잖아. 지혜의 질책에 민준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누나는 아무것도 몰라. 박태연 그 사람은 누나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민준의 격앙된 반응에 지혜는 눈살을 찌푸렸다. 민준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태연 씨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는 거야? 민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차마 누나에게 태연의 비밀과 그리고 자신의 금지된 사랑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 모든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것이어서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질 것 같았다. 됐어, 누나는 아무것도 몰라. 민준은 다시 한번 차갑게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지혜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방 안에 틀어박혀 USB 드라이브 속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태연은 가면을 쓴 것처럼 낯설었다. 그는 도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런 위험한 비밀을 감추면서 누나와 결혼하려는 걸까?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태연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나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태연은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사진 속 인물들과의 관계, 프로젝트 X라는 알 수 없는 프로젝트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민주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금지된 사랑, 위험한 비밀, 그리고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듯한 불안한 예감. 그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민주는 태연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USB 드라이브 속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려고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전문적인 해킹 기술이 없는 그에게 암호화된 파일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 답답함에 휩싸여 좌절하던 민주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USB 드라이브에 함께 들어있던 계약서처럼 보이는 서류였다. 그는 다시 봉투를 꺼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서류는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숫자로 가득했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고 서류를 파고들었다. 몇 시간 동안 끈질기게 서류를 분석한 끝에 그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서류는 거대 IT 기업 제우스 그룹과 이름 모를 투자 회사 블랙 스완 간의 투자 계약서였다. 계약 내용은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였지만 계약 조건과 조항은 매우 불공정하고 수상쩍었다. 특히 블랙 스완의 투자 조건은 제우스 그룹에게 지나치게 불리했고 마치 제우스 그룹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 장에는 블랙 스완의 대표이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태현. 민주는 숨을 멈췄다. 박태현, 누나의 약혼자, 그 다정하고 젠틀한 남자가 거대 투자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그것도 수상한 계약을 통해 거대 기업을 삼키려는 악덕 투자 회사? 충격적인 사실에 민주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태연은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가면을 쓴 악마였다. 그리고 누나, 지혜는 그 악마의 먹잇감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 민주는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누나에게 태연을 비난할 수 없었다. 오히려 누나는 동생의 질투심 때문에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민주는 고민 끝에 USB 드라이브 속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할 전문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전문가를 찾을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에 민주는 밤거리를 헤매었다. 텅 빈 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새 낡은 골목길에 들어서 있었다. 어둠침침한 골목길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때 낡은 건물 지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민주는 건물 앞으로 다가갔다. 지하 입구에는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문틈으로 희미한 기계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철문을 두드렸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가 나타났다. 남자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시오? 민준은 긴장하며 숨을 크게 쉬고 말했다. 저 혹시 여기서 파일 해독 같은 것도 하시나요? 남자는 민준의 질문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하얀 치아가 섬뜩하게 빛났다. 파일 해독? 흥미로운 일이군. 무슨 파일을 해독하고 싶은데? 남자의 목소리는 마치 뱀처럼 음흉하고 위험했다. 하지만 민주는 지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태연의 비밀, USB 드라이브, 그리고 누나를 향한 불안한 마음까지. 남자는 민준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다시 한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밌는 이야기로군. 좋아, 내가 도와주지. 하지만 공짜는 아니야. 남자는 민준에게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줄기 빛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나 위험하고 불안정해서 오히려 민준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들일지도 몰랐다. 민준은 알 수 없었다. 과연 그는 이 위험한 거래를 통해 누나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신까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 남자의 이름은 강 실장이었다.
그는 어둠의 세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해커이자 정보 브로커였다. 강 실장은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는지 흔쾌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강 실장은 공짜로 일하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20살 대학생인 민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민준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돈은 지금 당장 없는데요. 하지만 꼭 구해볼게요. 어떻게든. 민준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던 강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다. 돈이 없다면 다른 걸로 대신할 수도 있지. 다른 거요?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강 실장을 바라보았다. 강 실장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속삭였다. 자네 젊고 혈기왕성해 보이는군. 우리 쪽에서 필요한 일이 있는데 자네가 그걸 대신해주는 건 어떻소? 일이라니요? 민준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강 실장이 말하는 일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걱정 마시오. 아주 간단한 일이야. 그냥 정보 몇 가지 빼오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강 실장은 손짓으로 민준을 어두운 방 안으로 이끌었다. 방 안에는 각종 컴퓨터 장비와 모니터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쾌쾌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 실장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네가 해줘야 할 일은 바로 이거야.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특정 정보들을 빼내오는 거지.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로 보호된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나 있었다. 민준은 컴퓨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화면 속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제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전 컴퓨터에 대해 잘 몰라요. 민준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실장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 자네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강 실장의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민준은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악마와의 거래를 시작하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누나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할게요. 대신 파일 해독은 꼭 해주셔야 해요. 강 실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연하지.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파트너가 되는 건가? 강 실장의 손이 민준에게로 뻗어왔다. 민준은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강 실장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앞날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 실장의 도움으로 민준은 데이터베이스 접속 방법을 익히고 필요한 정보를 빼내는 훈련을 받았다. 며칠 밤낮으로 훈련에 매달린 결과 민준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해킹 기술을 습득했다. 하지만 훈련이 진행될수록 민준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강 실장이 요구하는 정보는 단순한 개인 정보가 아니었다. 기업의 핵심 기술 정보, 정부 기관의 기밀 문서, 심지어는 범죄 조직의 은밀한 거래 내역까지. 민준은 점점 더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디어 작전 실행일이 다가왔다. 목표는 제우스 그룹의 데이터베이스. 그곳에는 태연의 비리를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민준은 강 실장으로부터 받은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제우스 그룹 건물로 향했다. 건물 경비는 삼엄했고 곳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민준은 긴장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강 실장의 지시에 따라 민준은 건물 뒤편의 허름한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투했다. 좁고 어두운 환풍구는 마치 뱅굴처럼 음습하고 끈적끈적했다. 민준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환풍구를 기어갔다. 드디어 환풍구 끝에 다다랐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환풍구 덮개를 열고 건물 내부로 내려왔다. 그곳은 데이터 센터였다. 수많은 서버렉에서 쉴 새 없이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가 귓가를 데퍼닝하게 울렸다. 민준은 강 실장으로부터 받은 해킹 프로그램을 노트북에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제우스 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철통 같았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해킹 프로그램은 보안 시스템에 막혀버렸다. 젠장 안 돼. 민준은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다. 강 실장에게 연락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연락하면 작전이 실패할 위험이 있었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해킹을 시도했다.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날카로운 칼날을 손에 들고 있었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몸을 숨기려 했지만 그림자는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칼날이 민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이 어깨를 꿰뚫는 듯했다. 크악!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림자는 멈추지 않고 다시 칼날을 휘둘렀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몸을 굴려 칼날을 피했지만 그의 팔과 다리에는 이미 붉은 선혈이 낭자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민준은 마지막 힘을 짜내 그림자를 향해 노트북을 던졌다. 노트북은 그림자의 얼굴에 정통으로 명중했고 그림자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민준은 틈을 타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등 뒤에서 그림자의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있는 힘껏 달렸다. 데이터 센터의 복도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민준은 방향 감각을 잃은 채 닥치는 대로 달렸다. 드디어 출구가 눈앞에 나타났다. 민준은 굳게 닫힌 철문을 발견하고 절망했다. 이대로 잡히는 건가? 그때 문득 환풍구가 떠올랐다. 민준은 재빨리 환풍구로 뛰어들어가 덮개를 열고 환풍구 안으로 몸을 던졌다. 환풍구는 다시 뱅굴처럼 좁고 어두웠지만 민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는 이를 악물고 환풍구를 기어갔다. 등 뒤에서는 그림자의 격렬한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환풍구를 빠져나온 민준은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 속에 쓰러졌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USB 드라이브를 손에 쥐고 있었다. 민준은 흐릿한 정신을 붙잡고 강 실장에게 연락했다. 강 실장님 성공했어요. 파일 USB 드라이브에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강 실장은 그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잘했어, 민준. 어서 돌아와. 이제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강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흥분과 기대감이 숨겨져 있었다. 민준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과연 그는 이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누나를 구할 수 있을까? 강 실장과 민준은 해킹으로 얻은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파일 속에는 제우스 그룹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내역, 정경 유착 의혹, 그리고 프로젝트 X의 실체가 담겨 있었다. 프로젝트 X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였다. 태연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부와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우스 그룹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누나, 지혜까지 희생시키려 하고 있었다. 민준은 충격적인 진실에 분노했다. 그는 태연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 실장은 민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폭로하는 건 너무 위험해. 아직 때가 아니야. 강 실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민준은 그의 말에 반발했다. 왜요? 지금 당장 폭로해야 누나를 구할 수 있어요. 더 늦으면 누나가 위험해질지도 몰라요. 민준의 다급한 외침에도 강 실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민준, 자네 태연을 정말 싫어하나? 네, 당연하죠. 그 녀석 때문에 누나가. 민준은 격분하며 대답했지만 강 실장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렇다면 태연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건 어떻죠? 파멸이라니요? 민준은 강 실장의 섬뜩한 제안에 소름이 돋았다. 강 실장은 민준에게 태연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제시했다. 제우스 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동시에 태연을 범죄자로 몰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민준은 망설였다. 태연을 파멸시키는 것은 복수심을 해소하는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복잡한 계획이었다. 잘못하면 민준 자신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강 실장님, 너무 위험해요. 그냥 증거를 언론에 넘기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민준의 소심한 물음에 강 실장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안전? 그런 건 재미없지. 복수는 화끈해야 제맛 아니겠어? 그리고 자네도 태연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나? 강 실장의 마지막 질문은 민준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민준은 태연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누나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태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태연. 그에게는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민주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강 실장의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강 실장의 계획에는 더 끔찍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음모는 민준과 누나, 태연, 그리고 그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었다. 강 실장과 민준은 태연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계획의 핵심은 제우스 그룹의 비리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폭로하여 태연을 공지로 몰아넣는 것이었다. 민준은 강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익명의 제보자 행세를 하며 언론사의 비리 증거를 넘겼다. 언론은 즉각적으로 제우스 그룹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고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제우스 그룹은 존폐 위기에 놓였다. 태연은 예상치 못한 사태 전개에 당황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언론과 검찰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고 태연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다. 민주는 TV 뉴스에서 연일 보도되는 제우스 그룹 관련 뉴스를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복수심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과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그때 강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 이제 마지막 단계야. 준비됐나? 강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냉정했다. 민준은 긴장하며 숨을 크게 쉬었다. 네, 준비됐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강 실장은 귓속 말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민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민준은 강 실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강 실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민준은 망설이며 물었지만 강 실장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태연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리고 자네도 이제 와서 발 빼는 건 불가능해. 강 실장의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민준은 깨달았다. 그는 이제 강 실장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강 실장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는 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민준은 그 음모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민준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파멸의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뿐이었다. 결혼식 날이 밝았다. 하지만 결혼식장은 축복과 기쁨 대신 긴장감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하객들의 얼굴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태연은 굳은 표정으로 결혼식장에 들어섰다. 연일 계속되는 언론의 폭로와 검찰 수사로 인해 그는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있었다. 얼굴은 퀭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듯했다.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민주는 결혼식장 한켠에 서서 불안하게 발을 떨었다. 그는 강 실장의 마지막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잠입했다. 그의 손에는 USB 드라이브가 든 작은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봉투 안에는 태연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신부 입장이 시작되었다. 지혜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버진 로드를 걸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애처로울 정도로 슬픔에 잠겨 있었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누나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누나를 악마로부터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누나를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지혜가 버진 로드 끝에 다다랐다. 태연은 굳은 표정으로 지혜를 맞이했다. 주례사가 낭독을 시작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결심을 굳히고 봉투를 든 채 버진 로드로 나섰다. 하객들은 갑작스러운 민준의 등장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주례사 앞에서 멈춰 서서 봉투를 높이 쳐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 결혼 안 돼요.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다. 태연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지혜는 충격에 휩싸인 채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외쳤다. 박태연, 당신은 악마예요. 당신은 누나를 속이고 이용했어요. 당신의 모든 죄악을 여기서 폭로하겠어요.
민주는 봉투에서 USB 드라이브를 꺼내 높이 들었다. 그리고 외쳤다. 이 USB 드라이브 안에 박태현 당신의 모든 범죄 증거가 들어있어요. 민준의 폭탄 선언의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서로 웅성거렸고 태연은 격노하여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지혜는 충격에 휩싸여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결혼식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축복과 기쁨 대신 배신과 음모 그리고 파멸만이 남았다. 민준의 금지된 사랑은 결국 모두를 파멸시키는 비극으로 막을 내린 것이었다. 결혼식장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태연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제우스 그룹은 결국 파산했다. 민준의 폭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는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민준은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죄책감과 슬픔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보냈다. 그는 누나의 결혼을 망치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혜는 민준을 원망하며 차갑게 대했다. 그녀는 동생의 폭로로 인해 약혼이 파토나고 사회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민준은 누나에게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지혜는 냉담하게 외면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지혜의 차가운 말은 민준의 심장을 칼로 찢는 듯했다. 그는 누나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강 실장은 민준에게 약속대로 거액의 보수를 지급했다. 하지만 민준은 돈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돈 대신 누나의 용서와 행복을 되찾고 싶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강 실장을 찾아갔다. 강 실장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나도 저를 미워하고 가족들도 다 망가졌어요. 저는 도대체 뭘 한 거죠? 민준의 절망적인 물음에 강 실장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자네는 정의로운 일을 한 거야.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 거지. 후회할 필요 없어. 강 실장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의 마음속에 더욱 깊은 어둠을 드리울 뿐이었다. 민준은 강 실장의 눈빛 속에서 섬뜩한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강 실장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악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 악마의 손에 놀아났다는 것을. 민준은 강 실장에게서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텅 빈 거리를 헤매다 보니 어느새 낡은 골목길에 다시 들어서 있었다. 어둠침침한 골목길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민준은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금지된 사랑, 배신, 음모, 파멸 모든 것이 뒤엉킨 악몽 같은 현실 속에서 민준은 희망을 잃은 채 절망의 심연 속으로 침몰해 갔다. 그리고 어쩌면 그의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랐다. 강 실장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태연의 복수심은 아직 식지 않았을 것이다. 민준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파멸의 그림자에 휩싸인 채 끝나지 않는 악몽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지도 몰랐다. 민준은 절망 속에서 방황하며 시간을 보냈다. 대학도 휴학했고 집에서 틀어박혀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했다. 어느 날 민준은 텅 빈 방 안에서 우연히 누나 지혜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은 민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누나의 모습이었다. 사진을 바라보던 민준은 문득 깨달았다. 그는 누나의 행복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나를 구원한 것이라고. 태연은 악마였고 민준은 악마로부터 누나를 지켜낸 정의로운 영웅이었다. 하지만 영웅은 늘 고독하고 외롭다. 민준은 영웅으로서의 숙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시 일어서기로 했다. 술병을 깨끗이 비우고 휴학했던 대학에 복학 신청을 했다. 민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시민으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누나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태연에 대한 복수심. 그 감정들은 때때로 민준을 괴롭혔고 그의 삶을 어둡게 물들였다. 어느 날 민준은 우연히 길에서 지혜와 마주쳤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혜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고 냉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과 연민이 섞여 있었다. 지혜는 민준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민준아, 잘 지냈니? 지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민준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누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누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민준의 사과에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준아. 내 덕분에 오히려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몰라. 태영 그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어. 내가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그의 꼭두각시로 살았을 거야. 지혜의 말에 민준은 안도감을 느꼈다. 누나가 자신을 용서해 준 것이다. 누나, 정말 고마워요. 용서해줘서.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지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혜는 민준의 눈물을 닦아주며 따뜻하게 웃었다. 괜찮아, 민준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혜의 말은 희망을 의미했다. 민준은 누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준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태연은 감옥에서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고 강 실장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민준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파멸의 그림자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금지된 사랑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태연을 향한 복수심과 함께 그에게 느꼈던 위험한 사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쩌면 민준은 영원히 그 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민준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누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그의 앞날에는 과연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희망일까? 아니면 다시 한번 파멸일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운명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그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은 오직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